11월에는 내 고양이의 등을 더 자주 쓰다듬는다. 너에게는, 나에게는 앞으로 11월이 몇 번 남았을까 물어보면서 창턱에 엎드려 맞은편 숲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돌리는 13살 고양이는 물론 답이 없지만 큰 눈동자의 고등빛만은 한층 깊어진다. 늦가을은 진실로 깊은 가을이다. 그 깊이의 출발지가 넉넉한 그늘인 것은 알겠고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는 두고 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서점 리스본의 정서점 정현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벌써 11월 하고도 셋째 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로즈올라님, 세희님, 우순미님, 그린님, 다들 안녕하세요. 미미엄님, 그리고 아까 도큐멘터 큐큐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건네주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들 지내고 계시나요? 시작하면서 책 한 권 들려드렸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비밀입니다. 이 책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어요. 이걸 12월 비밀책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까지는 비밀인데 그래도 11월에 이 구절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2월이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은 부분이라 읽어드렸어요. 오늘 휴무여서 휴무날은 되도록 책 한 권은 꼭 다 읽자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소설 한 권 읽고 저녁에 이 에세이집 한 권 거의 다 읽었는데요. 너무 좋았고 여러분한테 막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책은 좀 비밀로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읽은 책을 읽다가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부 좀 전해주세요. 다들 지금 들락날락 하냐 정신이 없네요. 서점에는 이번 주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수요일에는 글쓰기 중모임이 있었고 목요일에는 친구랑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너무 바빠 보인다고 그래서 연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저 별로 안 바쁩니다. 지금 작년 올해 통틀어서 가장 한가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또 라디오 말고도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할 때 들으시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 낭독 공연이 있었죠. 마포 문화재단하고 경의선 책거리에서 이번에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저희한테는 두 번의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요일날 시 낭독 공연. 때때로 리스본 밴드와 함께 했습니다. 때때로 리스본 밴드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낭독 공연을 할 때 연주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친한 우리 팀 리스본에게 부탁을 했죠. 지금 방금 잘해준 님이 들어왔는데 잘해준 님이랑 잘해준 님이 하고 예전부터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이제 연주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건반에는 혜준 씨가 하고 기타는 세훈 씨가 하고 세훈 씨의 형이 이제 전체적으로 소리를 잡아주는 음향 감독님으로 활동했는데 저희는 그냥 한 건데 마포 문화재단에서 리스본 밴드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졸지의 리스본 밴드야 그랬더니 혜준 씨가 아니요 때때로 리스본 밴드예요. 가끔 포장도 하고 저희 비밀책 가끔 와서 포장 같이 해주거든요. 포장하고 소고기 먹고 이러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포장도 하고 가끔은 서점도 봐주고 가끔은 연주도 하는 그런 때때로 리스본 밴드라고 부르자고 해가지고 한참 웃었는데 연주 너무 좋았고요. 연주 들려주고
그리고 오신 분들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시를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리고 다양한 시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옆에 있는 아침달 북스토어에서는 이제 시인들이 오셔서 직접 시를 읽는 시 한 권을 다 읽는 완독회가 열렸는데요. 그것도 시인이 직접 읽어주는 시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직접 읽어주시고 그 시가 왜 좋은지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그 때때로 리스본 밴드의 남세훈 씨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어쩜 이렇게 다들 말들을 잘하냐고 했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요즘 좀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온 것처럼 귀가 먹먹한데 마음도 먹먹하고 근데 좋은 음악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아는 멋있는 낭만 있는 분들이 오셔서 좋았어요. 약간 쌀쌀했는데 준비하는 행사 주관사의 마포팀에서 막 핫팩이랑 무릎 담요랑 이런 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름 참 좋았고 그다지 춥지는 않았어요. 그죠? 답답해요, 우울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행사들을 많이 만들고 초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당분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 희님 신앙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네요. 인스타 눈팅만 했네요. 그러셨구나. 저희 영상도 찍었거든요. 영상 편집되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이풀 77님 때때로 밴드 웃겨요. 이 조이풀 77은 저 방송 작가 시절에 저희 팀 후배 작가였는데 따님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딸한테 저희 크리스마스 버전 뭔가 만들 거 그림을 부탁했는데요. 엄청 예쁘게 그림을 그려줘가지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우순미님 춘천에서 리스본 찾아갔다가 문 열고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금요일 신앙독 신청했는데 자리 못해 너무 죄송하고 아쉽네요. 그 메시지 보내셨던 그분인가 보다. 본점으로 가셨다가 2호점 찾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가신다고 메시지 보내신 분 계셨었는데 본점에서 2호점은 걸어서 5분이면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너무 아쉽네요. 유혁주님 안녕하세요. 부산은 좋습니까? 서울은 제법 쌀쌀합니다. 이제 어쨌든 다들 무척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 듣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중에 우울과 관련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정신과 선생님들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말씀하시는 것들 옆에서 듣고 제 고민 아니잖아요. 남의 고민 이야기인데도 오신 분들 고민을 풀어줘가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상당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했었는데 왜 우리를 다 상처받은 사람들로 만들어? 이러면서 싫어했었는데 막상 요즘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혁주님, 포르투 가는 길도 참 예쁘죠. 네, 가을에는 더 예쁩니다. 봄, 가을이 아주 예쁜 길이에요. 마포구청에서 엄청난 전나무 세 그루를 심어가지고 서점이 길에서 안 보이게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옆집에 젤라또 가게 들어오거든요. 젤라또 가게 사장님이 민원 넣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도 좀 같이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라라리라라 안녕. 그날 낭독해 왔던 분이네요. 라라리라라님. 시즌 오브 트래블. 여행 가고 싶네요. 자, 토요일에는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남동에는 매년 봄 4월에 열리는 행사가 있었어요. 따뜻한 남쪽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연남 동민들이 같이 하는 벼룩시장이 열렸었는데 그거 없어진 거 아쉬워가지고 다양한 연남이라고 해가지고
벼룩시장을 열었는데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여기 동네에 요가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기를 오픈할 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벌써 몇 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요가 선생님 오셔가지고 2회 무료 쿠폰 주셔가지고요. 그거 어디든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작가분들이 많이 오셨고 아까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놨는데 연남동 달팽이라는 분은 연남동에 있는 고양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엽서를 만들어서 파셔가지고 그거를 또 고양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셀러들은 얌전한데 그분 엄청 판매 투지가 넘치는 분이어서 저희 그 분위기 메이커였죠. 그분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고 생동감 넘치게 4시간이나 됐는데 지루한 줄 모르고 지나갔고요. 그림 그리는 작가님들이 그림 많이 가지고 오셨고 책 만든 독립출판 하신 분 중에 남편이랑 세계 여행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거 책으로 엮었대요. 그래서 그거 나와서 파시고 출판사에서 나와서도 파셨고 그리고 저희 단골 중에는 이제 예쁜 옷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는데 정말 44 사이즈 이런 거 좀 안 팔았으면 좋겠다. 너무 예쁜데 너무 작아가지고 저는 못 샀네요. 연남동 달팽이 팬이에요. 와 이거 들으시면 엄청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굿즈도 많아서 저는 그 마스크 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 스트랩 하나 샀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얻었죠. 포르투갈에서 온 타일로 만든 냄비 받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직접 사오셨대요. 올 봄에 2월에 가서 막차 타고 갔다 오신 거죠. 그분이 주신 거 이런 거 받았어요. 연필. 이거 왜 받았냐면 제가 한 5시 넘어가니까 이제 해가 살짝 질렸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노을 구경하고 있다가 조금 심심해들 보여가지고 제가 뱅쇼를 한 잔씩 나눠주고서는 약간 기분을 풀어주고 그리고 타로 카드를 꺼냈죠. 저희 단골분 중에 승주님이라고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타로 볼 줄 안다니까 타로 카드를 서점으로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서랍 안에 깊숙이 넣어놨는데 이날 꺼내서 타로를 봐드렸죠. 다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내년에는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2명의 여자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될까 물어본 분도 있었고 타로 카드도 보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일요일 날은 손님 엄청 많이 와가지고 책을 많이 팔았더라고요. 승주님 타로 크크 작년 생각이 소리님 그죠? 제가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펼쳐야겠네요. 독서실에서. 여러분은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휴무여서 휴무 잘 보내고 서점 나가서 정리하다가 신간 목록도 뽑고 그러다가 라디오 하러 왔는데요. 저희 이제 주말에 일하는 우켈리라는 알바가 있어요. 우켈리한테 제가 신간 목록 뽑아서 우리 서점에 꼭 들여놓고 싶은 책들 뽑아가지고 리스트 한번 만들어봐요. 심심하면 그랬는데 책 판매 목록이랑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주말에 어마어마 팔아요. 이 친구 혼자서 진짜 많이 팔아요. 근데 신간 목록을 PPT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파일을 보내왔어요. 이따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신간 목록들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따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2021 트렌드 노트라는 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김난도 선생님이 쓰신 책 많이 읽으시죠? 근데 저는 그 책 읽었고요. 친구가 소개를 해줬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계통의 일을 하는
그리고 마케터로서의 관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책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트렌드 노트라는 책을 권해줬고, 이거는 다음 소프트랑 관계에 있어서 검색어를 통해서 트렌드를 읽는 내용이에요. 재밌습니다. 읽다가 가까운 마케터들한테 문자로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 책 사야 되겠다고.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달 안에 한번 쫙 서머리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헬로 인디북스 사장님이랑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터디 하기로 했어요. 저는 챕터 7 읽어서 가서 발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스터디 끝나고 했던 얘기를 다음 주쯤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병무 작가님의 아가미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북을 좀 보는데 이북들 쭉 읽다가 갑자기 이 책이 훅 오는 거예요. 사실 제 친구가 꿈을 꿨는데 제가 구병무 작가님이랑 같이 일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이북 목록을 쭉 보다가 구병모 작가님 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었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꺼번에 다 읽어가지고 그냥 점심 한 2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보고 돌아다니다가 오늘 독감 백신 맞으러 갔는데요. 돈 내고 맞는 거는 다 끝났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약국 가가지고 영양제랑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래도 지루해서 서점에 나갔어요. 택배가 밀려가지고 택배 보내고 한 권 챙겨서 왔는데 빠져들었습니다. 이분을 저는 감히 한국의 메리 올리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월 비밀책으로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교양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추천하길래 오르에르 대표님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교양이라는 책을 소개해 줬는데 다이칸야마에 있는 츠타야에서 문화 행사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문학의 인사들을 디자이너, 마케터 이런 분들, 편집자 이런 분들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앞으로의 전망을 물어봐요. 앞으로의 건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서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책방 하는 분이나 컨텐츠 만드는 분들한테는 이 책도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간 운영하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 봤으니까 그렇겠죠? 서점 스터디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해드려요. 제가 재밌게 봤던 책들 소개해드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이미 공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아니면 나는 공간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다른 방법 같이 찾아보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유혁준님께서는 이석원님 신간 기대하고 있어요. 그 한 출판사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유혁준님. 그 얘기해도 돼요? 이병률 작가님 너무 좋다고 서점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더니 어느 날 이병률 작가님이랑 술을 먹게 됐다면서 와서 엄청 자랑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병률 작가님 오셔가지고 그 혁준 씨? 이러면서 혁준 씨가 여기 얘기 많이 하더라. 이 서점 얘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 참 좁죠? 이번 주에 저는 이승우 작가님 신작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한 일. 이 책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참 궁금한데 다들 듣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소리님, 저 그 영상 봤어요. 매혹적이죠, 그분. 오르에르 대표님. 여러분이 요즘 읽으시는 책도 좀 얘기해 주세요. 무아북스 들어왔네요. 무아북스는 고모리에 있는 서점이에요. 저희 서점 오픈을 앞두고 서점 스터디에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들 나눴고, 그때는 3주 코스였는데 1주 때는 얼굴이 어둡다가 3주 때는 좀 밝아졌는데
서점을 열고 와서는 완전 밝아진 얼굴로 나타났어요. 어, 그 오픈하기 전에 굉장히 긴장되고 힘들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저는 오늘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정연중님 거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지난번 독서실 때 이거 추천해 주신 분 계셨어요. 별명이 토끼라고 지금 글쓰기 멤버인데 그분이 언어 치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정영준님께서 언어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하는데 그런 분이어서 더 마음이 간다면서 소개를 해주셨었죠. 고 미음에서 나온 젊은 작가들 모아놓은 그 시리즈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다들 잘 쓰죠? 자, 이번 주에 아까 서점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2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노트고요. 글쓰기 노트는 저랑 박가람 작가가 문장 100개를 만들었어요. 첫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래서 그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들을 쭉 쓰시면 돼요. 다 만들었는데 지금 ISBN 받아가지고 인쇄 넘겨야 돼요. 며칠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이거 원하시는 분들 신청 받았는데 벌써 100여 분이나 신청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렌드 노트에 그 나오더라고요. 글쓰기의 재발견.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요즘 그거 있잖아요. 책 커버 챌린지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허세라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허세를 책으로 떠는 게 어디냐 이러면서 그런 내용도 나와요. 왜 사람들이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을까? 코로나 와중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첫 번째로 글쓰기 노트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 오디오 콘텐츠 여러분하고 만드는 거, 낭독 콘텐츠 같이 하기로 했죠. 일단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다시 사랑으로 시작해 보기로 했고 이것도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당황 중이에요. 어쨌든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진척들이 있겠죠. 2021년 는 이렇게 컨텐츠로 채워가는 한 해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제가 사업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방법을 유튜브로 좀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10월에는 내년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빠릿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래도 2021년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해서 컨텐츠를 잘 채워보고 싶어요. 라디오도 강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본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 할 건데요. 일단 북토크 오시는 강사분들 목에 채우려고 녹음기 하나 새로 어제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 상당히 좋은 마이크예요. 근데 이걸 딱 세워놓고 청중들을 앉혀놓으면 청중들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눈앞에 마이크가 있으면. 그래서 목에 딱 채워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녹음기를 사서 강의 내용을 녹음해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고요. 청중 여러분들은 뭐 허락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정신과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강사의 목소리만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또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오디오 편집 좀 합니다. 여러분은 2021년에 뭐 하고 싶어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서점 계획을 짜는데. 혁주님, 리스본에서 알게 된 컨셉진 정기구독해서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 여행 다녀와서 제주 서점에서 구매한 복자에게 당신은 당근을 싫어하는군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당신은 당근을 싫어하는군요. 제주도에 어울리는 책이네요. 복자에게 재밌죠? 컨셉진 참 꾸준히 열심히 잘 만들고 있어서 서점에도 들어올 때마다 금방금방 다 팔려요. 포철님, 연말 파티 또 해야 하는데 합격은 하셨습니까? 지금 취업 중이어가지고 시험 봤다고 지난주에 정장 입고 왔었는데
작년 연말 파티 때 사진 찍어주신 분이에요. 포철님. 그때 사진 아직도 다 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 파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면 우리 랜선 파티라도 하도록 합시다. 요즘에 오프라인 모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온라인 모임이 더 이제는 접근성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별로 걱정 안 돼요. 1년 더 합니까? 그날 저한테 떨어지면 어떡해요? 뭘 다음날부터 다시 공부해야지 그랬는데 1년 더 해도 붙을 겁니다. 내년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자, 이번 주에 2021년 비밀직 정기구독 회원도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불경기라 걱정입니다. 만 6개월 무이자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명단 보다가 첫 번째 신청자는 다른 분이고 해마다 여태까지 계속 1번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셨는데 2번에 원더걸스 멤버가 신청을 했지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 동감 핸드메이드님 리스본에 적응 중입니다. 내년에 참가 가능한 컨텐츠 참여하고 싶네요. 아, 적응까지 필요합니까? 저기서 좀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시면 나이, 사는 곳은 물어봐요. 집에 일찍 보내야 되니까 나이, 성별, 하는 일 이런 거 없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같이 놉니다. 한 1년 지나야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 소개해드릴 책하고도 관계가 있겠네요. 오늘 소개할 책으로는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를 정했는데요. 아가미는 웹툰으로도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경한 님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림이 아주 순정만화스럽고 관심 가더라고요. 만화도. 구병모 작가는 2008년에 데뷔를 했대요. 그 위저드 베이커리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책이죠. 장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많은 작품들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가미를 읽으면서 어떤 영화가 떠올랐고 이따가 얘기해 봅시다 이러면서 아까 인스타그램에 올렸잖아요. 그 영화랑 모든 게 먼저야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아가미는 2011년 작품이고요. 제가 떠올렸던 작품은 쉐입 오브 워터인데 쉐입 오브 워터는 2017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미가 더 먼저인 거예요. 이 아가미가 청소년 소설이 아닌 걸로는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주인공 남자아이 이름은 곤이에요. 곤. 곤도 여기서는 아직 청소년인 상태. 아기 때부터 아기가 나와요. 첫 장면은 해류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살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계약직인데 막 회사도 정말 때려치고 싶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의식이 잘 없는 상태에서 도우미가 간병인이 꼭 필요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벌이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버는 돈으로 다 엄마 이제 간병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물에 빠져요. 본인이 이제 물에 뛰어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핸드폰이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잡으려다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녀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서 누군가 이 사람을 건져준 거예요. 얼떨결에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서 이상한 걸 봐요. 목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쳤다가 벌어졌다 다쳤다 하는 거예요. 아가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남자 인어공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해류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해류는 이제 그 남자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과거로 확 가요. 그래서 이제 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곤이 아기 때예요. 한 5살 막 이럴 때인데 집도 없고 해가지고 차에서 살아요. 경차에서 사는데 기름도 떨어져가지고
이 집 앞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그 집 주인이 막 뭐라 그러면은 아빠가 직접 손으로 밀어가지고 다른 집 앞에 가서 또 며칠 살다가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주택가를 다 지나가지고 도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호숫가로 갑니다. 호수에서 물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 죽으려는 순간에 아빠는 죽었는데요. 아이는 아가미가 발현된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은 살려는 어떤 마음에서 생긴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아가미가 생겼고 이 아이 몸에서는 점점 비늘도 이제 자라나요. 네, 그 호수에 빠진 또 아버지와 아기를 보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구해내거든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손자가 구해내는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 내용이에요.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손자 이름이 강한데 강하가 고니를 되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키워요. 강하 캐릭터가 참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런데 고니를 또 희한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어떤 운명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스포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서 저는 참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이 아이가 이제 아가미로 숨을 쉬고 등에 이렇게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본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아가미를 사람들은 이제 상처라고 부르고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니는 호숫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그 호수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마다 구해내요. 기형이라고 말하고 상처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 고니한테는 힘이 되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 영화 쉐이브 오브 워터에도 보면은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 여기 나오는 고니 같은 인물이 나오죠. 그 사람은 약간 용이나 도롱뇽 같이 생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쟤는 외계 생명체인가? 괴물인가? 이러면서 가둬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는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실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는데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집을 다 물로 채우고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 남자를 괴물이라고 여기고 잡으러 다니고 이 여자는 그와 같이 있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물로 들어가는데 그녀에게서 아가미가 생기는 장면으로 그 영화가 끝이 나요. 우리는 전부 다 물에서 왔고 바다에서 다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 바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 사랑은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았는데 이 소설도 딱 그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상처, 기이함, 남과 다른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사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인가? 그 영화에 보면은 두 남녀가 처음에 만나던 게 남자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눈에 그 남자의 그런 면 알아봐서 물어봐요. 무슨 약 먹어요? 그 남자가 자기 무슨 약 먹는다 이래서 그 여자가 저도 그냥 먹었는데 이러면서 둘이 서로 마음을 열고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남과 다르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상처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랑이 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애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자꾸자꾸 구하잖아요. 그 중에 한 꼬마 여자애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인어를 봤다니까? 그 아저씨는 분명 바다 깊이 궁전에 사는 인어 왕자님일 거야. 그런데 마녀가 준 약을 먹고 두 다리가 생긴 거지. 인어 왕자님은 누구를 위해서 다리를 얻은 걸까? 그러면 역시 언젠가는 물거품이 돼서 아침 햇살에 부서져 버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강아라는 친구는 이 고니가 얼떨결에 자기 집에 왔잖아요. 얼떨결에 또 가버릴까 봐 되게 걱정을 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애증의 관계가 됩니다. 보시면 사랑과 미움과 또 사랑과 존재, 이 고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어떤 사람? 고니가 자기는 되게 괴물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너 참 예쁘다라고 이 비늘을 보고 너 참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고니가 느낀 행복. 하지만 또 삶은 계속 누추하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날 만큼 계속 꼬이고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삶이란 뭘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나이가 들면 좀 더 편해질까 했는데 더 많은 일을 겪게 되고 저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답답한 일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삶은 언제쯤 평온해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던 즈음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삶은 늘 복잡하고 늘 지저분하고 늘 엉망진창인데 그 가운데 조금쯤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고 그걸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계속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매우 재밌습니다. 흡입력이 엄청나고 이거를 잘 각색해서 하나의 영상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무슨 책 읽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지금 채팅창 멈췄는데 듣고 계십니까? 네, 벌써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마무리하고 저는 또 가보렵니다. 서점은 또 수요일에 글쓰기 모임 있고요. 목요일엔 서점 스터디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이두영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죠. 이분과 마음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3층에 있던 제 작업실을 이제 3층 정원이라고 이름 붙여서 식물을 많이 들여놓고 모양을 바꿨거든요. 거기서 제 책상에 이두영 선생님 앉혀놓고 나머지 8분 정도 모셔가지고 띄엄띄엄 앉은 상태에서 서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하고 싶은, 상담하고 싶은 것들 받아봤는데 엄청 슬픈 얘기들도 있고 아픈 분들도 있고 해서 그날 어떻게 얘기가 또 진행될까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의학회 나훈아라고 불렀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부산 남자. 독서실 열고 싶은데 코로나 걱정되니까 당분간 집에서 읽으면서 모일 수 있는 방법, 줌을 통해서 모이거나 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신간 소식 짧게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신간들이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떡하죠? 다 들여놔야 되나? 아까 보면서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문학동네에서 문학동네 포에지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책들을 다시 만들어서 시리즈물로 내놓았습니다. 박상수 시인님의 후르츠 캔디 버스 나왔고 이수명 작가님의 새로운 오독이 거리를 메웠다. 성석재님의 낯선 길에 묻다. 김사인 시인의 밤에 쓰는 편지, 김원희 시인의 트렁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쫙 나왔습니다. 요즘에 시리즈가 엄청 유행이죠. 심플한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포에지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건 끝까지 읽은 사람은
지구에 몇 명 안 된다는 책이죠. 10권이 미음사에서 나왔고요. 7권 언제 나와요? 8권 언제 나와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왕비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저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동안의 역사가 남성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여성 중심으로 왕비에 초점을 맞춰서 왕조시대 여자들의 이야기를 적은 책이 나왔고 천승호 시인의 수건은 젊고 댄서는 마른다 문학동네에서 역시 나왔습니다. 문학동네 시인선이 149권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심리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요즘 주변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자살 사별자입니다. 라는 책이 창비에서 나왔어요. 번아웃에 대한 책도 나왔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이런 책들도 나왔고요. 임진아 님도 새로운 책을 내셨고요. 빵 고르듯 살고 싶다 책이었죠. 이번에는 오늘이 좋아지는 인력 이렇게 해서 365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 나왔고 김신지 님도 같은 종류의 책을 냈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이 책 찜해놨습니다. 맥주의 기원을 파헤치는 여행길에 오른 한 맥주 비평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 새 책이 나왔어요. 다정한 매일매일. 그래서 빵과 책을 굽는 마음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 5란 책 있죠. 5란 책이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화이트 버전으로 예쁜 게 나왔고 꼭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오래된 유죄. 여성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유죄인가? 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귀염미소가 한국에서 17권이나 책을 냈대요. 인생은 소설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말에 대한 어휘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순우리말 공부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고 아까 구병모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도 몇 개의 단어를 건졌는데 모르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어를 참 다채롭게 쓰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올리브 키터리지 읽으셨습니까? 이 책 참 재밌는데 이 책을 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새로운 책을 냈습니다. 다시 올리브라는 제 책 제목이랑 비슷하네요. 다시 콤마 올리브입니다. 그 외에도 설민석님 재밌는 책 냈어요. 설민석의 역사 고민 상담소. 이건 또 뭡니까? 아이들의 고민을 역사를 통해서 풀어준답니다. 또 저희 조카 사달라고 난리 나겠네요. 그 정우열님께서 올도 노견일기 4권까지 새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연애와 술 김견전님이 내셨습니다. 김견전님은 재미있는 게 자기는 세기의 연애라고 부를 만큼 요란한 연애를 한 적이 없대요. 이상한 사람 만나서 평화가 깨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애에 대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을 때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삐지지 않을까? 이러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술에 대한 글을 썼다면서 그런 얘기고 목차를 보니까 너무 웃겨요. 나는 핑크를 좋아한다. 나는 술을 따라 놓고 마시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캄보디아 해변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금강산 관광단지 특산품 전시장에 비밀을 두고 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괜찮아요. 제가 보면서 끝말잇기로 나오거든요. 시와 산책. 그럼 그 다음 책은 산책과 연애, 연애와 술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책들이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재밌는 책들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결혼의 연대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소설이에요. 결혼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가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포스텍에서 포항 지진에 대한 책도 만들었더라고요. 또 대한민국 동네 약국 사용 설명서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악스트 11, 12월호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새로 나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간 꽉 채워놓고 기다릴 테니까 놀러 오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성한 책들도 있고 또 만나기는 어렵지만 재미난 일들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서점 자주 놀러와 주시고 또 서점까지 못 오시더라도 얘들이 뭘 하고 있나, 요즘 무슨 책 팔고 있나 관심 가져주세요. 그동안 준비 없이 막 해가지고 각자 듣는 끝곡 못 들었는데요.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The Shape of Water. 오늘 밤에 잠 안 오시면 이 음악 틀어놓고 주무시면 어떨까 싶지만 좀 개기스러운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초록색들이 어찌나 아름다웠었는지.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듣기로 하고요. 오늘 밤에 한번 이 OST 전체 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정말 물러가야 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 조금씩 주변도 정돈하고 차분한 서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시간 되시면 놀러와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무엇보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루에 1개 정도는 재밌는 일 스스로 만들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재밌는 일 서점에도 나눠주시고요. 자, 이상 서점 라디오 서점 리스본 정서점이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보아노이즈